안녕하세요. WKBL 와일드카드 신태입니다. 자, 박지후 선수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네, 박지후 선수한테 너무 그렇게 지나친 비난은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박지후 선수가 책임이 없고 잘못이 없냐? 그렇지 않죠. 양인영 선수가 칭찬을 듣는 것도, 박지후 선수가 비판을 듣는 것도, 두 선수가 완전히 대비됐기 때문에 더 크게 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양인영 선수는 부상 중에 이제 막 폼 올라와가지고 간만에 잘 제목한 거고, 벤치에 있으면서도 계속 준비하고 선수를 후배 선수를 독려하고 이런 걸 보면은 1등팀 캡틴다웠다. 근데 박지수 선수는 주장답지 못했다. 이게 제일 크지 않나 싶어요. 그게 대비돼 보여버린 거.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 게 박지수 선수의 마지막 행동을 테크니컬 파워를 받아야 되는 게 맞아요. 왜? 그걸 테크니컬 파워를 안 주면 앞으로 테크니컬 파워를 줄 근거가 없어요. 그것도 테크니컬 아닌데 이걸 왜 테크니컬 주냐 이런 말 나올 거예요. 이제는. 먼저 유파울을 한번 받았기 때문에 테크니컬 받으면 퇴장인 줄 알았다. 이것도 솔직히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선수가 테크니컬 누적되면 퇴장 당하긴 해요. 근데 퇴장 당해서 벤치에 있지 경기 받고 퇴장 명령이 떨어지진 않아요. 티파울에 경기 받고 퇴장이라는 조항은 없네요. 퇴장이라는 단어가 명시된 항목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 조항의 규정에 의하여 디파울을 범한 사람은 경기장에서 퇴장당하면 남은 경기 중 자기 팀 대기실에 있어야 하며 본인이 원하면 경기장을 떠날 수도 있다. 선수, 교대 선수, 경기에서 물러난 선수들, 감독, 코치의 노골적이고 지나친 스포츠 정신을 위배되는 행위는 디파울이 된다. 디파울, 디스퀄리파잉 파울을 주는 거네요. 이게 슬램덩크에서 그 강백호가 첫 경기에 상대팀 머리 위에다 덩크를 꽂아버리잖아요. 그리고 퇴장을 당했는데, 그때 채치프가 주장이니까 대신 심판에게 얘기를 하러 가서 물어본 말이 이게 디파울이냐, 그때 물어봤던 게 이거예요. 즉각 퇴장이 선언되는 아주 악칙적인 반칙. 근데 박지수 선수의 경우는 본인이 티파울을 받은 것도 아니고 티파울을 감독이 받았어요. 그리고 이 규정에 보면은 티파울이나 유파울이 누적됐다고 해서 퇴장이라는 근거가 없어요. 티파울 한 개와 유파울을 받으면 남은 경기 시간과 관계없이 실격된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실격된다는 말 뒤에 경기장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말은 없는데요. 자, 실격에 대한 내용을 보면 파울 5개를 범한 선수가 첫 항에 있는 거 보면은 이건 그냥 경기에서 퇴장이라는 얘기예요. 경기장에서 퇴장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저도 이걸 봐서 헷갈려가지고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설령 이게 퇴장에 해당하더라도, 경기장 퇴장에 해당하더라도 심판에 퇴장 사인이 없었잖아요. 그럼 그 전까지 경기를 참가하려고 해야죠. 6점 차면 그렇게 못 해볼 게임도 아닌데. 6점 차, 말이 6점 차지. 솔직히 3점슛 2개 아니에요. 1분 20초 남기고 6점 차면은 이거 2번 공격 기회가 있어요. 한 번 올라가서 3점슛 넣고 하나 맞고 3점슛 넣고 그럼 연장 아니에요. 끝까지 게임을 했어야 되는 거지. 항의를 할 건 해야지. 이거 파울이 아니었는데 이런 말도 있는데, 그 화면을 절묘하게 이채원 선수가 가렸어요. 진한 선수의 공을 건드리는 오른손 말고 왼손을 보면 박지수 선수의 왼발하고 엉켰습니다. 박지수 선수를 파울이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충분히. 근데 그 항의하는 방법? 태도? 이게 잘못된 거죠. 뭐 박지수 선수한테 뭐 백코트를 안 해, 그런 얘기는 하지 말죠. 신우신념이면 이거 진짜 아픈 거예요. 사람 아픈 거 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제가 볼 때 문제는 아파가지고 제대로 못 뛰었다가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박지수 선수가 멈춰있을 때 보면 계속 신장 쪽을 짚고 있어요. 진짜 아픈 거예요. 솔직히 양인영 선수도 정상이 아닌 박지수가 상대였기 때문에 그 정도 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내용적으로 양인영 선수가 잘한 것도 있긴 하지만, 솔직히 송윤아 선수 블록을 하고 나서 1.9초가 남은 상황에서 계속 인바운드 패스하기 전에 자리 선점하는 과정에서 계속 박지수 선수한테 손을 대면서 뒤로 자꾸 물러나게 만들었던 거. 그런 다음에 이제 시작하려고 하니까 두 발 탁 들고 나 손 안 댔어요. 이러고 능청 떨더라고.
그러니까 타임오버로 그거 막았죠. 그리고 이채영 선수 블록할 때도 보면은 뒤에 박지수 선수가 있었어요. 근데 박지수 선수는 자기 등 뒤에 완전히 겹치게 둡니다. 거기에 우선을 뒀어요. 이채영 선수한테 우선을 둔 게 아니라. 눈은 계속 이채영 선수한테 있었지만. 근데 문제는 박지수 선수하고 양인영 선수도 10cm가 차이 나지만 이채영 선수하고 양인영 선수도 10cm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이채영 시점에서 양인영 뒤에 있는 박지수는 거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채영 선수의 선택지는 거리를 충분히 주네? 하고 바로 슛을 올라가는 것밖에 다른 선택이 없다는 거죠. 거기까지 유도된 다음에 뜨니까 그 다음에 찍더라고요. 근데 박지수가 정상이 아닌 것도 사실이긴 하니까. 근데 박지수 선수가 그런 지적을 받은 게 솔직히 하면 되게 여러 차례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아프면 더 예민해지니까 뭐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저는 뭔 생각까지 들었냐면 이제 국가대표 로스터 짤 때 박지수를 꼭 염두에 두고 짜지는 말아야겠다. 나갈 때 다 돼서 괜찮다 그러면 같이 가는 거고 있는 걸 전제로 준비하진 말아야겠다. 양인영, 진한, 김서담으로 존코엘 존스도 막았는데 물론 강희술이 폭격해줘서 그런 거긴 하지만 그 선수들이 그것만 하면 되니까 그랬던 거긴 하지만 지금도 뭐 하나은행 나머지 선수들이 잘 하잖아요. 그러면 양인영, 진한 둘이서 박지수 하나 못 잡나 이 생각 들더라고요. 하나은행은 팀 컬러가 다구리 됐어요. 개막전에서는 박소희, 정예림, 박진영으로 김남비 선수 다굴 치더니 이번에는 양인영, 진한으로 박지수 다굴 치고 있어요. 그래놓고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박지수 선수 탓만 오롯이 하기도 좀 그런 게 양인영 선수가 슬쩍슬쩍 신경 건드렸어요. 솔직히. 그 자세히 보면 보일 거예요. 그게. 양인영 선수도 자 베이스라인 쪽에 있었는데 짝소리가 났는데 심판이 안 본 게 3번 있었어요. 그 3번 다 양인영 선수가 2번은 자기가 맞은 거, 1번은 정예림 선수가 맞은 거. 정예림 선수 맞았을 때 항의 제일 길게 하더라고요. 좀 우는 소리 하긴 하는데 보통 항의를 선생님 방금 이렇게 해서 막 부딪히는 거 보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항의는 안 하잖아요, 솔직히. 좀 우는 소리로 잠깐 몇 마디 하고 말잖아요, 양인영 선수. 그 다음에 자기 거 하러 가야 되는 건데 박지수는 항의를 할 때는 하더라도 그 다음에 빨리 올라가서 골을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타까워요. 그 유파울도 진짜 문제였던 게 그 유파울 아니었으면 아마 KB가 이겼을지도 몰라요. 이게 17초밖에 안 남은 상황이었는데 하나은행 리드는 3점 차였어요, 여기서. 근데 유파울 하면서 이지마 사키 선수가 자유투 2개 넣어버리죠. 그 다음 이어진 공격에서 양인영 선수가 공격 리바를 성공한 다음에 바로 박소희 선수한테 빼줘가지고 이게 3점이 되면서 8점 차가 된 거거든요. 근데 양인영 선수 리바운드 위치 되게 안 좋았어요, 그때. 그 장면 한번 보시면 알 건데 공격 자리 잡는다고 다른 방향 움직이려던 중이었어요. 근데 슛 쏜 거예요. 근데 앞에 있는 선수가 뭐 사카이 사라 이러니까 뒤에서 뽑아낸 거예요, 그거를. 박지수가 코트에 있었다. 어림도 없었어요. 즉, 그 U8 아니었으면은 양인영의 오펜 리바에서 이어진 박소희의 3점도 없었다. 7초 정도 남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대로 리바운드를 박지수가 잡았다면 KB가 한 골 넣고 끝날 수도 있죠. 자, 이지마 사키 선수의 자유투 2개도 없었다고 가정하면 1점 차 혹은 동점. 그렇게 끝났겠죠. 저는 박지수 선수 그때 보면서 지금까지 생각하면서 드는 생각이 분명히 뭐 신인 때 어릴 때 안 저랬거든요. 대로 너무 여린 게 문제였지. 어디서부터 잘못 키웠을까. 그 선수한테 DM 보내가지고 그거 하지 말라고. 다른 종목은 선수가 생을 마감하는 일도 있었다고. 그 제일 크게 피해받은 사람이 아마 박지수일 거예요. 공격 엄청 받았어요. 그리고 다른 팀 감독한테도. 자기 딸은 도전한다고 갔는데 솔직하게 안 되는 걸 어떡해요. 거기는 세계 최고들만 모여있는데. 근데 상대팀 감독한테 놀다 와놓고서 뭘 저렇게 하냐고 그런 소리나 듣고 있질 않나. 박지수 선수 공황장애인 거 다 알죠. 그걸로 1년 쉬었으니까.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제가 알아요. 수빈이도 공황장애거든요. 선수 은퇴 때쯤에 생겼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은퇴하고 나서 농구 거들떠도 안 봤거든요. 누가 어디 했는지도 몰라요. 한번 농구장 갔을 때 쟤 왜 저기 있어요? 이런 식이에요. 저도 걔한테 조심한다고 농구 얘기 절대 안 해요.
지가 먼저 꺼냈대야 가끔 빼고. 제가 수빈이 예시 들기 편하게 어떻게 보면요. 수빈이가 농구를 거들떠도 안 보기 때문에 이것도 안 본다는 거 알아서 그래요. 수빈이 저 유튜브 하는 건 알거든요. 공황장애 잘못 건드리면 진짜 죽을 수도 있어요. 어릴 때부터 미국 대학에서 제의가 와가지고 그거 가려고 했더니 농구계 원로라는 사람들 다 달라들어가지고 아버지한테 달라들어가지고 한국 농구 버릴 거냐고 박지수 대학 못 가게 막지를 않나. 제가 커뮤니티에 올려져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우리는 뭐 박지수에 대해서 그 기대한 만큼의 격려를 보냈나 그것도 모르겠고 어떻게 보면 박지수를 저렇게 만든 건 우리예요. 그 책임도 통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입장상 뭐 강계리 선수도 좋아할 수가 없고 왜냐면 강계리 선수가 하나은행 올 때 타입 교친다고 안 잡고 너 가라 그러고 보낸 선수가 서수빈이잖아요. 입장상 좋아할 수가 없죠. 솔직히 말해서 강계리가 잘못한 건 없지만 비슷한 결로 양인영 선수도 제가 말 좋을 순 없는 입장이거든요. 뭐 안혜지 선수는 그때 당시만 해도 2군에서 그나마 경쟁자에서 그런 거지만 근데 양인영이 잘못한 것도 없어 또 너무 순하고 그래가지고 거기 있었다는 거 그냥 양인영도 제가 좋을 이유가 없는데 눈여겨보고 계속 그랬던 게 왜냐면 꼭 필요한 선수라는 것 때문이었어요. 우리나라 농구에. 근데 필요한 걸로 따지면 박지수가 제일 필요할 건데 지금 점점 뭐 박지수가 뭐 공공에 적절되어 있는 게나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저도 뭐 선수들 단점, 문제점 다 보이죠. 안 보이겠어요? 근데 탓을 못해요. 왜? 잘못 키운 거거든요. 저 박지수 문제도 그렇게 봐요. 잘못 키웠어요. 그 책임에 대해서도 얘기가 있어야지 우리가 이런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는 거 아닐까. 그런 무거운 기분이 듭니다. 근데 진짜 사람 아픈 거 가지고는 그러지 말죠 좀. 어떤 구단은 선수들한테 과도한 비난을 멈춰달라고 공지도 올라오던데 신한은행이에요. 뭐 신한은행이 지금 최하위긴 하죠. 나머지 팀들이랑 차이가 커요. 근데 이게 과연 신한 선수들의 잘못이기만 한 걸까? 그 얘기 잠깐 하고 그 다음 제가 하고 싶은 얘기 한번 더 해볼게요.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